자, 이번에는 통신 규약이라고 했던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이란 무엇일까? 자, 프로토콜은 보통 이제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비행기 내릴 때 레드카펫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드카펫을 이제 밟고 내려오면 그 다른 나라 이제 국가 원수가 영전을 하죠. 그리고 같이 군인들 사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형식들인데 그게 보통 의전을 보통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국가 간에 서로 원수급들이 방문을 할 때 어떤 식의 의전을 지켜야 되는지를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통신에서 똑같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통신을 할 경우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정해놓은 제반의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자, 프로토콜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의 예를 만화로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왼쪽에 여성분이 계시고 이쪽에 남성분이 계시죠. 여성분이 먼저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그 다음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예의죠. 예의도 크게 보면 프로토콜이죠. 그리고 같이 저녁 식사할까요?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대답을 해줘야 되죠. 여기 보니까 어머 좋아요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거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건 프로토콜이 두 사람 사이의 통상적인 관념과 어떤 인간관계에서 쓰고 있는 프로토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프로토콜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죠. 이쪽에서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쪽은 딴전을 부리고 있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역시 딴전을 부리고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상대편하고 통신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프로토콜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죠. 자, 이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가 바로 노드나 뭐 호스트나 서버나 컴퓨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 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A라는 컴퓨터가 B라는 컴퓨터한테 연결 요청합니다. 자, 연결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B라는 컴퓨터가 한가할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죠. 바쁠 수도 있으면 연결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못하지만 한가하면 연결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나 연결 요청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뭐 필요한 걸 보내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http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런 걸 보내주세요 라고 데이터를 이제 홈페이지 주소를 쫙 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지정되어 있는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에 있는 파일을 이쪽에 보내줍니다. 자, 이거는 컴퓨터 간의 연결을 위한 프로토콜의 사례고 끝날 때도 마찬가지죠. 끝났으면 종료 요청을 이쪽에 보내야 되죠. 그럼 이쪽에서 다시 종료 요청을 해서 양쪽이 또 똑같이 끝나야지. 안 그러면 한번 연결된 다음에 계속 기다리면서 이 사람의 연결을 오지도 않는데 데이터 요구가 없는데 계속 기다리면 자원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신 프로토콜을 이제 이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먼저 두 개의 컴퓨터 시스템 가운데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연결 요청을 할 경우에 주로 어떠한 기능들이 들어가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뽑아봤습니다. 핵심적인 기능이죠. 첫 번째, 어드레싱 기능입니다. 주소 지정. 하나의 장치가 다른 장치로 데이터를 보낼 때 둘만 네트워크에 있으면 사실은 주소 지정이 필요 없는데 이 네트워크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장치가 다른 장치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어떤 요청을 할 때 그 상대방의 어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 그걸 통상적으로 주소라고 합니다. 주소, 어드레스. 내지는 뭐 네임, 호스트 네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IP 주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이제 보통 그 뭐 위치 또 내지는 신분 뭐 그런 이제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핵심적인 기능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데이터를 보내는데 데이터가 너무 커요. 그러면 그 큰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면 네트워크상에서 그 큰 데이터만 보내느라고 다른 시스템 간의 통신들이 장애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가급적 쪼갭니다. 작게 쪼개서 조각을 낸 것들을 쭉 보내기 때문에 덩어리 두 개가 A에서 B로, C에서 D로 가더라도 A에서 B로 가는 덩어리를 쪼개고 그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데이터 덩어리를 쪼개서 서로 작은 단위로 막 보내다 보면 어느 한쪽 덩어리가 다 끝나야만 다른 쪽 덩어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경우와 다르게 서로 골고루 섞여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편화라는 프로토콜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프래그멘테이션. 용량이 큰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이 큰 데이터를 작은 단위로 쪼개는 작업을 단편화,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쪼개진 데이터를 다시 원본으로 받는 쪽에서 합쳐야 되겠죠. 통합해야겠죠. 그거를 리어셈블리라고 해서 재조합이라고 합니다. 통신에서 나오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큰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작은 단위로 쪼개서 전송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단편화라고 그랬죠. 쪼개서 전송할 경우에 데이터의 선후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 1번, 2번, 3번, 4번 전체적으로 넘버링이라고 하는데 시퀀싱이라고 하고 넘버링이라고 하는데 순서를 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 지정하는 기능이 프로토콜에 있어야 됩니다. 시퀀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순서를 지정하다 보면은 1번부터 데이터 하나가 워낙 커서 1번부터 100개로 쪼개졌어요. 조그만 데이터로. 그 조그만 데이터가 이제 전송될 때 메시지라고 그랬죠. 1번 메시지가 하고 2번 메시지, 3번 메시지, 100번 메시지까지 가는데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이게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대로 가면 조립하기도 좋잖아요. 리어셈블 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50번이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1번이 나중에 가고요. 뭐 이런 식의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받는 쪽에서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올 때까지 재조합을 위해서 기다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도 역시 이 순서를 이용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에 뭐 한 40 몇 번이 가다가 에러가 나서 사라졌어요. 그럼 100개 중에서 99개는 왔는데 하나는 안 왔죠. 그럼 그 하나 안 온 거를 다시 전송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능들도 이 순서를 지정했을 때만 가능해지는 거죠. 자, 흐름 제어, 플로우 컨트롤이라는데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그랬죠. 전달해야 될 데이터의 양이나 전달 속도를 컨트롤합니다. 자, 예를 들면 네트워크망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쓰는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통신할 때는 가급적 빠른 속도로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죠.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에 보통 성능을 이제 컨트롤할 때 이 흐름 제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데이터의 양이나 전달되는 데이터 양, 얼마만큼 전달할 거냐, 그다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달할 거냐 하는 그런 컨트롤 기능을 해주는 프로토콜이 흐름 제어 프로토콜입니다. 그다음에 커넥션 프로토콜, 연결 제어 프로토콜은 두 개의 지점 사이에 연결을 시작할 때, 자, 준비 시작, 그 다음에 끝날 때,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게 보통 연결 제어 프로토콜이고요. 주로 어떤 형태로서 데이터가 이루어지고 걔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이런 연결에 관한 구문과 형식을 나타내는 구문과 그에 대한 의미, 시멘틱과 그 다음에 연결에 필요한 시간 등을 제어하는 기능들을 주로 연결 제어에서 주로 컨트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의 또 다른 핵심 기능으로는 이제 오류 제어입니다. 에러 컨트롤이죠. 이 에러 컨트롤은 데이터를 전송하다가 도중에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케이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발생한 오류들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찾아낼 뿐만 아니라 좋은 경우는 오류를 복원해야 되죠. 오리지널 메시지와 똑같게 복원시켜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류 컨트롤, 에러 컨트롤 기능이라고 하죠. 이 프로토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캡슐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캡슐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작은 알맹이들을 먹기 귀찮으니까 캡슐에다 이렇게 싸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할 데이터하고 그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컨트롤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렇게 잘 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순서 같으면 시퀀스 넘버도 집어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받을 주소, 보내는 곳 주소 이런 데이터 정보를 데이터 같이 이렇게 싸서 하나의 덩어리로 탁 만드는 거를 캡슐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라는 것은 두 개의 노드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두 개의 노드가 둘 다 이렇게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상태로 두 노드가 같이 맞춰주거나 아니면 특정한 값을 동시에 갖거나 아니면 같은 케이블을 두 노드가 같이 들여다보거나 그렇게 해서 두 노드가 함께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동기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의 또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다중화, 멀티플렉싱인데 멀티라는 게 이제 여러 개라는 뜻이죠. 하나의 그 네트워크 케이블 안에 여러 개의 노드들이
동시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 노드들 간에 동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면 그 안에 데이터가 동시에 흘러가지만 여러 개를 구분할 수 있죠. 그걸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데, 채널이 여러 개다. 하나는 음성 채널, 하나는 영상 채널, 하나는 일반적인 숫자 데이터 채널,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 멀티플렉싱 하는 방법들은 나중에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시간 단위로 멀티플렉싱도 할 수 있고, 주파수를 달리하면서 할 수도 있고, 코드를 달리하면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같은 회선에 동시에 여러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능을 멀티플렉싱, 다중화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통신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유선 통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 통신은 송신자, 수신자 사이에 이제 손으로 만져지는 통신 선론을 통해서 이 통신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고요. 최초로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면 최초의 실용적인 유선 통신은 모르스 통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모르스 통신 이후에 이제 벨에 의해서 유선 전화기가 발명이 되면서 더욱 발전을 했고요. 이런 단순한 전선에서부터 시작했던 유선 통신이 지금은 이제 가공 나선 구조, 이중 케이블,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등을 이용해서, 요즘 이제 주로 광 케이블이나 동축 케이블을 많이 이용하죠. 케이블을 이용해서 유선 통신 형태로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 모르스 통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모르스 통신은 원래 무선 통신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무선 통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전에 이 모르스 통신은 유선 통신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모르스 통신의 그 장치로부터 신호가 나가면 선을 통해서 반대쪽에 어떤 소리, 스피커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한 쌍의 전선을 이렇게 전송로로 이용해서 이쪽에서 보내기도 하고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통신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뭐 지금처럼 전화기를 통해서 말하면 될 텐데, 전화기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도청될까봐 이제 특정한 신호로 시그널로 바꿔서 할 수도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자, 여기 보면 모르스 부호가 나오는데요. 영어 알파벳 A부터 G까지, 그 다음에 숫자 1부터 0까지. 알파벳은 대소문자 구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거를 이제 짧게 하는 거와 길게 하는 거, 점과 그다음에 하이픈 이렇게 돼 있죠. 딱 이렇게 짧은 신호, 긴 신호. 그래서 두드릴 때 오면은 딱딱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는 그 간격에 의해서 긴 신호와 짧은 신호로 구분하는데, 보시면 이게 알파벳 26자하고 숫자 10개면 전부 36개죠. 36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한 5비트만 있으면 다 되죠. 5비트, 2의 5승, 2의 5승. 5비트만 있으면 충분히 필요한데 다 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특이한 점이 여기 2는 짧은 신호 하나만 딱 되어 있죠. 딱 하나만 되죠.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길게 되어 있는 것은 T죠. 그래서 어떤 걸 보면 모르스 부호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A 같은 경우는 2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G 같은 경우. 그렇죠? 4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5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얘들은 다 유일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문화권에서 어떤 통신, 데이터 통신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알파벳, 그게 E입니다. E. 가장 많이 알파벳 모음이나 자음들은 한 번의 신호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가장 적게 나오는 숫자들, 이런 것들은 5번의 신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를 부호로 바꿔서, 모르스 부호로 바꿔서 보냈을 때 이제 바로 유성통신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여러분들 구조 신호 보낼 때 어떻게 보내나요? SOS, Save Ourself, S, 딱딱딱, 그 다음에 O가 여기 있죠. 딱딱딱, 다시 딱딱딱. 그렇죠? 그래서 짧게 3번, 딱딱딱, 그 다음에 길게 딱딱딱,
다음에 짧게 딱딱딱.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전등 가지고 할 때도 반짝일 때 반짝이는 걸 짧게 3번, 그다음에 길게 켜는 거 3번, 짧게 켜는 거 3번. 그게 이제 SOS 신호죠.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유선 통신의 선로는 요즘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개방형 선로하고 폐쇄형 선로. 주로 이제 네트워크 통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초창기에는 이제 개방형 선로, 가공 나선형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 데서나 끊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끊고 들어가서 또 연결하고 이게 이제 개방형 선로죠. 이제 폐쇄형 선로는 중간에 끊고 들어갈 수 없고요. 명확히 어느 부분을 연결하려면 연결할 수 있는 터미네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형 선로는 오히려 지금 이제 네트워크에서 쓰고 있는 거고, 이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동축 케이블은 보시면 그 클래식한 그 케이블 TV나 TV 안테나 선에서 많이 썼던 방식이죠. 요즘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광 케이블입니다. 광 케이블. 그래서 이 유선 전송 선로들은 개방형에서부터 폐쇄형으로 바뀌어왔고, 가공 나선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광 케이블 형태로 바뀌어져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통신망을 구성할 때 중간에 데이터 통신을 위한 교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네트워크 노드들이 붙어 있을 때 어디로 갈지 이렇게 경로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환 시스템인데, 이런 데이터 통신을 위한 교환 시스템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죠. 이게 영어로 이제 스위칭입니다. 어떻게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교환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선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킷 스위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적 후 교환이라는 게 있고, 축적 후 교환에 가면 패킷 교환과 메시지 교환이라는 게 있고, 패킷 교환 안에 들어가면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 회선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밑에 있는 거 보시면 회선 교환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 교환 시스템이 있고, 데이터그램 방식, 가상 회선 방식의 패킷 교환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 필기 문제에 이런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또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회선 교환은 실시간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킷 교환은 데이터 속도와 코드 변환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회선 교환은 호 설정 이후 에러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패킷 교환은 저장 전달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성통신 전화기에서 쓰고 있는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이쪽에 전화기와 이쪽에 전화기가 있죠. 아주 클래식한 이제 아주 전통적인 전화기인데, 여기 이제 이 회선 교환하는 교환원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교환원들이 자, 누구와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 전화 교환 시스템의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어느 걸 빼서 연결해 주고, 이쪽을 연결해 주고, 이쪽을 연결해 주고, 이쪽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전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물리적으로 이쪽과 이쪽의 스위치를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통신을 하려면 이런 형태로 해서 연결해 주고, 이게 이제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서킷, 회선을 통신할 때마다 세팅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세팅이 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 통신과 음성 통신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은 데이터를 이제 패킷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 여기 A, B, C, D가 있죠. 그럼 중간에 이제 패킷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패킷 스위치. 이 패킷 스위치를 통해서 노드 A에서부터 C까지 간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C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제 패킷이 가는 위치들이 달라져서 이런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나눈 다음에 걔를 패킷 스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를 결정해줘서 결국 목적지까지 가게끔 해주는 게 패킷 교환 방식이고요.
이 메시지 교환 방식은 패킷 교환 방식하고 거의 같은데 이 중간에 이 교환 시스템 있죠. 이 중간에 있는 교환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이 패킷이란 여러 조각을 가지고 전달할 때 이 일종의 이제 전체 메시지가 자기 이 중간 교환 시스템까지 다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 C까지 보낼 때 100개를 보낸다고 그러면 얘가 패킷이 온 다음에 그냥 앞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 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거죠. 이게 메시지 교환 방식입니다. 메시지 교환 방식은 일종의 이제 기다리는 작업들이 이 중간 교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버퍼라는 이제 임시 기억 장소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 교환 방식보다는 패킷 교환 방식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거는 같습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은 또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가상회선, Virtual Circuit, 앞서 나왔던 서킷 스위치처럼 딱 이 물리적으로 고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많은 여기 패킷 스위치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내야겠다 그러면은 이 가상에 실제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실제 회선처럼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킷이 이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만. 그래서 이걸 이제 가상의 회선이라고 그러고 가상회선 패킷 스위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그램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A 1번 패킷은 이렇게 가지만 2번 패킷은 또 이렇게 돌아서도 가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 스위치고 이게 가장 보편적인 그런 패킷 교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